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내신 1등급 학생이 대입 전략을 어떻게 형성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는 이쌤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영상의 경우는 시리즈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1등급 학생들부터 5등급 학생들이 어떻게 입시 전략을 형성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드디어 오늘 영상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등급별 학생들과는 다르게 뭐 등급별로 이제 구분을 해놓기보다는 이제 이 1등급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전형별로 활용하면 좋을지 좀 학교들을 군을 형성을 해봤는데 실제로 저 이쌤이 생각을 했을 때 1등급 학생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의학 계열 메디컬 라인부터 중경외시까지 보통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군은 이제 의학 계열부터 중경외시까지 형성이 돼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의고사와 본인의 내신 성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적의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3학년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반박을 한다면 저 이쌤은 그 반박한 대로 그냥 지원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은 이제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참고 정도로만 영상을 활용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형별로 뜯어보기 전에 우리 1등급 학생들 기본적으로 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의고사 성적을 근거로 내가 정시까지 좀 보면서 지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재수랑 반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될지 그리고 수시 지원할 때 보통 1등급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은 뭐 교과든 종합이든 수능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내가 정시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이 내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는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사실 1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최저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좀 상향점으로 놓고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과라고 한다면 좀 더 합격률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과 전형으로 좀 안정 라인으로 쓸 수 있는 학교랑 나의 고3 모의고사 성적 이 모의고사 성적이라고 한다면 저 이쌤은 사실 6, 9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본인이 사실 성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보통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라인의 최저 정도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상향으로 한번 지원 전략을 형성해 보시고 정시까지도 생각해 보는 전략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 모의고사 성적을 너무 높게 잡아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존재하고 수능 성적 자체가 좀 낮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고려하시고 지원 전략 형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재수와 또는 반수를 생각할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을 목표하는 게 굉장히 분명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도 좀 확실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사실 뭐 재수를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원서 전략 형성하셔도 됩니다. 근데 재수를 하게 됐을 때는 사실은 무조건 수능을 1순위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지원 전략을 형성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간혹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수시로 좀 재수를 할 겁니다. 아니 수시로 재수를 할 거면 현역으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6개 학종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특목이거나 뭐 어떠한 상황 때문에 뭐 학종으로 좀 지원해야 되는 친구들은 내가 현역 때 예를 들어서 좀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반수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한다면 사실은 뭐 최저가 없는 전형으로 좀 활용한다라 했을 때 또 한 번 이렇게 좀 지원 전략을 형성해 볼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수시에서 완전히 처참히 실패해 버렸어.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내가 재수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시로 이렇게 지원하는 전략이 안정적이지 다시 한번 수시로 내가 한 번 더 해보겠다 하는 건 좀 현역 때 그때 좀 제대로 했어야 그리고 지금 보는 이 시기가 아마도 현역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너무 막 내가 상황이 좋지 않은데 수시에서 너무 높게 잡아서 다 떨어져서 선생님 저는 수능은 좀 어려우니까 뭐 수시에서 다시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을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최저를 못 맞추는 컨디션이야. 예를 들어서 내신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빡세게 했기 때문에 모의고 보통은 내신 열심히 한 친구들이 수능도 잘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뭐 1점대 중후반대 학생인데 수능 컨디션이 되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학교 레벨을 좀 다운시켜서 어느 정도 이제 1번부터 6번까지 카드가 있다면 뭐 5번이나 6번 카드 정도는 무조건 좀 갈 수 있는 학교로 형성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번부터 뭐 4번 또는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좀 형성하는 게 맞지,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요 본인 내신 등급이 아무리 높아도 불합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최저 못 맞춰서 떨어졌던 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좀 보수적으로 5번과 6번 카드는 형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1등급 대 학생들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학교별로 산출값들을 다 환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1등급 대 학생들이 뭐 메디컬은 뭐 분명하고 사실 중경외시까지 교과 라인으로 지원한다라 했을 때 보통의 경우는 최저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을지 이러한 조건값을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보통의 1등급 대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공부하셔서 최저 컨디션 정도는 맞추게끔은 만들어 주셔야지 나중에 지원하실 때 있어서 불리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꼭 수능 공부 병행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보통 이쌤이 이제 등급별로 학생들한테 대학 라인을 추천을 한다면 뭐 1점대 극초반부터 1.3등급 학생들까지는 이 메디컬부터 뭐 연세대, 고려대까지 한번 산출값을 확인해 보시고 최저 컨디션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1.3부터 1.7 우리가 1등급 때 한 중반, 초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 학교 라인과 더불어서 성균관대학교, 뭐 서강대, 한양대까지 본인의 최저 컨디션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1점대 후반대 학생들은 사실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까지 본인의 이제 점수를 산출값을 돌려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실제로 이 등급대로 저는 뭐 1점대 뭐 중후반 때니까 무조건 중앙대, 경희 이런 건 없습니다. 본인의 뭐 서류 컨디션, 최저 컨디션 보시면서 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랬을 때 너무 종합 중심으로 가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 라인 잘 잡고 원서 지원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아래에 이제 학교 라인들은 사실 모집 요강을 보고 저 이쌤이 2025학년도에 좀 특별한 사항들을 작성해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시기까지도 대학들이 아직 모집 요강을 좀 이렇게 확정해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안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좀 특징적으로 좀 잡아봤는데, 사실 의학 계열 이 메디컬 라인은 학교별, 전공별 또 이제 전형별로 여러분들께서 뭐 환산값도 돌려보시고 최저 컨디션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세대부터 말씀을 드리면, 연세대는 이제 교과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이제 올해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이제 2합 4에 뭐 영어 3등급이 이제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전공에 따라서 2합 5에 영어 3등급이 포함돼서 실제로 본다면 뭐 3합 7, 3합 8 정도로 보는데 이제 면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실 때 3합 7, 3합 8 이 정도의 컨디션을 실제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교과 라인에서 수능 최저를 가져가는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최저 컨디션이 뭐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온다라 했을 때 좀 이렇게 못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3합 7 정도 맞추실 정도의 컨디션은 나와 주셔야지 사실 연세대, 고려대를 좀 교과로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가 뭐 전년도와 동일하게 서류 20%가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도 어느 정도를 맞춰 놓은 상황에서 이제 교과 우리가 전공들을 좀 잡아줄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연세대의 경우는 교과 100으로 좀 학생들을 선발한다. 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성한 라인으로 좀 내린다라 했을 때, 사실 이 서성한 라인에서는 이 한양대가 원래 그 전년도까지는 최저가 없이 교과 100으로 갈 수 있는 학교 중에 가장 끝판왕 학교였는데, 실제로 이 서성한 라인에서 이제 한양대가 최저가 3합 7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랑 성균관대를 보시게 되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수능 최저 이 선택 과목에 있어서 이제 제한이 없어요. 국수탐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목별로 3등급 각각 이내를 3개 과목만 맞추면 된다 해서 좀 이 서성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좀 수월할 수 있겠죠. 근데 성대의 경우는 또 이제 보통은 국수형 탐으로 가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국수형 탐탐으로 가서 이 5개 과목 중에 3합 7, 3합 6으로 좀 체크가 된다는 부분. 자, 탐구가 2개를 각기 본다는 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국수형 탐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학생들 입장에서 수월하게 최저를 맞추기가 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어 수학보다는 영어나 탐구가 아무래도 최저 컨디션 맞추기에는 좀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는 올해 좀 3합 7로 맞추면서 실제로 한양대에서 올해 좀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종합 전형에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종합에서도 또 최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최저 컨디션도 이렇게 생성된 이제 그 추천형 종합 전형에서 동일하게 최저 컨디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략을 짜실 때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시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중경외시 라인으로 간다라고 하면 중앙대는 사실 뭐 전년도에 이제 동일하게 수능 최저를 진행을 했었는데 영어 2등급이 이제 1등급으로 간주해서 3합 7로 보기 때문에 뭐 영어를 포함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학생이 영어 2등급이라고 기준을 한다면 사실은 뭐 3합 8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컨디션이겠죠.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계열 이 수능 최저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탐구를 2과목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2합 5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까다로울 수는 있다. 이 2과목 평균이. 그 대신 모든 계열이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이 폐지가 됐다라는 얘기는 탐구 과목에서 좀 특이점을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2합 4로 좀 까다롭게 형성이 돼 있고 사실 외대 같은 경우는 교과 산출을 좀 이제 뭐 특목이나 자사 학교들 같은 경우는 산출값이 좀 이제 원점수 반영으로 해가지고 전년도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도 이제 모집 요강이 나오면 좀 한번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저희 쌤이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산출값 확인해 보시고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컨디션인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립대의 경우는 수능 최저가 3합 7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독특한 게 석차 등급과 성취도로 평가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보통 일반고 기준으로 하면 모든 과목이 전 과목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 라인을 지원할 때 있어서는 학교들마다 반영되는 과목들이 다 다르고 산출되는 값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점수가 이 학교에서 교과 점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내신 1등급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추천을 해드릴 텐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뭐 지난 영상에서도 그리고 과거 연도부터 입시는 이쌤이 계속 이야기를 했죠. 단순 나의 내신 등급만으로 합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대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전형 그리고 전공 그리고 나의 그런 조건들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전공이 다른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준비하기가 까다로운 전공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신다면 상향으로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그냥 단순히 등급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점점 더 이런 조건들만 잘 체크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상향으로 지원해가지고 좀 이렇게 예비 번호까지 돌았을 때 되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에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조건들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학교를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 이 의학 계열 메디컬 라인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전공 전형별로 여러분들이 좀 직접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경우는 사실 교과가 없이 종합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학교인데 실제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지역균형 전형이 사실은 저 이쌤의 기준에서는 좀 교과 전형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교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고 최저도 3합 7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 2명 받을 수 있고, 그 외로 내가 그래도 서울대 지원하겠다, 또는 우리 학교가 좀 최상위권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이 추천 카드를 제외하고도 서울대에 좀 합격을 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일반 전형으로 그 학생들은 지원하셔서 좀 이렇게 지원 내 전공들,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전공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의 경우는 이제 활동 우수형 전형으로 보통의 전공들이 많이 뽑히게 되는데 수능 최저가 존재해요. 그래서 2합 4, 영어 3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3합 7 정도 느낌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뭐 2합 5, 영어 3 해서 전공들의 경우는 이제 3합 8 정도로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내 본인의 전공이 최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국제형이라고 해서 이제 언더우드 전공들의 경우는 2합 5, 근데 이제 영어가 2등급으로 해서 3합 7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종합 전형에서 사실 최저 컨디션이 있으면 좀 까다롭다고 저희 쌤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수능 공부도 이 1등급 학생들, 1등급 초반, 중반 또는 중후반 학생들까지도 지원해보는 대학 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 당연히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고려대의 경우는 사실 학업우수 전형이 있는데 4합 8이에요. 최저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4합 8이라고 한다면. 근데 올해의 경우 서류 100으로 학생을 선발하고요. 실제로 이제 고대의 경우는 이 우리가 교과 전형, 학추라고 하죠. 학추와 학업우수 이 두 가지 전형 중에 중복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려대학교를 내가 지원해보는 컨디션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이 학업우수가 서류 100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이 학업우수로 진행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 교과, 학추로 가거나 학업우수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보통 현역 학생들 이제 좀 최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업우수의 수능 최저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학추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보통 학업우수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과거 연도부터 뭐 재수를 하는데 최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서류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좀 서류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놨다라고 컨디션을 해놨다면 최저만 맞추게 되면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좀 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계열적합의 경우는 최저가 없어요. 근데 재시문 면접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으로 좀 합격을 많이 하는 그런 특목이나 자사 라인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서류가 조금 약하다, 뭐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수능 공부 좀 빡세게 해서 좀 학업우수 쪽으로 지원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두 전형 다 지원할 수 있지만 저 이쌤의 기준에서는 본인의 최소 학교가 고대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 카드 하나 정도만 지원을 하고 알맞는 전형 하나만 지원하고 다른 학교에 하나를 더 넣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성한 기준으로 내린다면 사실 성균관대학교가 올해 이제 과거 전년도에는 뭐 계열 모집 전형, 학과 모집 전형으로 불렀는데 이게 이제 융합형 전형과 탐구형 전형으로 이름이 좀 변경됐습니다. 이러한 부분 체크해 주시고, 과학인재 전형의 경우는 면접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제 과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선발된다고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 대학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고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양대의 경우는 올해 좀 독특했던 부분이 뭐냐, 추천형이라고 해서 추승 최저가 있는 전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서류형, 기존에 이제 서류 100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이제 면접형 전형이라고 해서 사범대에서 뽑는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근데 이 세 전형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한양대가 교과에서도 최저가 생기고 종합에서도 최저가 생기면서 뭐 중복 지원 불가하게, 사실은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 전형 하나로 뽑았기 때문에 이 중복 지원 불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전년도와 비교하다면 뭐 좀 동일하게 좀 생각해 보실 수는 있지만, 이 수능 최저가 존재한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펑크가 굳이 난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올해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굉장히 좀 유심히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점도 어찌됐던 간에 서류가 만들어져야 합격할 수 있다는 거고 최저를 맞춰야지 합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내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지원한다고 뭐 합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강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100으로 뽑는다 생각해 주시고,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로 넘어갔을 때 중앙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좀 잘 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변경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융합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로 대표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보통 이 탐구형 인재의 경우는 좀 특목자사라든지 학종 준비를 좀 빡세게 한 친구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다면, 융합형 인재는 좀 어느 정도 좀 일반고스러운 좀 되게 좀 다양한 활동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지원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까지는 융합형 인재의 면접이 있고 탐구형 인재는 서류로 뽑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융합형 인재가 서류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탐구형 인재가 면접을 신설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탐구형 인재로 진행하는 친구들은 서류를 봤을 때 굉장히 한 번 더 면접으로 이 친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실제 학생들이 했는지를 좀 깊이감 있게 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서류 100으로 뽑았기 때문에 진짜 생기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발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중앙대는 아무래도 면접을 신설했다라는 점은 좀 더 면밀하게 이러한 부분을 검증을 하겠다라는 거 아닌가 싶고, 융합형 인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고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적적인 지표를 좀 근거로 해서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쌤의 예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고 지원해 보시면 좋고, 경희대의 경우는 그냥 이제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해서 뭐 큰 차이 없이 학생들 선발하고 있고요. 외대의 경우는 이제 면접형과 서류형이 나뉘어진 좀 대표적인 학교죠. 그랬을 때 보통 인원수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는 친구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나를 보여주고 내가 면접을 해서 이 면접 점수까지 더해야지 좀 더 합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면접형이 좀 더 학생들 최종 합격까지 봤을 때 좀 들어가기 더 어렵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년도까지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고려해서 내가 면접으로 지원할지 서류로 지원할지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이제 면접형과 이제 서류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면접형의 경우 이제 면접 비중을 좀 높여놨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 서류형의 경우는 최저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의 경우는 좀 제외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는데, 이 학종에서 수능 최저가 2합 5까지 형성되어 있다는 건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류 100으로 뽑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고려해서 내가 지원 전략 형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쌤과 내신 1등급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 전략을 형성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